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세요. 옛날 옛적 조선 땅 한 구석에 과부골이라 불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진짜 이름은 안평촌이었지만 사람들은 그저 과부골이라 불렀지요. 왜 그랬을까요? 몇 해 전 하늘이 노했는지 무서운 전염병이 마을을 덮쳤지요. 도끼 서린 바람이 불어오더니 젊은 사내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아침에 본 사내가 저녁에는 쓰러지고 어제 걸어다니던 이가 오늘은 관에 들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지요. 여보, 제발 정신 차려보시오. 아이들은 누가 키우고 농사는 누가 지을 터요. 아내의 애끓는 외침도 소용없이 마을의 젊은 사내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지나자 마을에는 늙은이와 아이들, 그리고 과부들만이 남았지요.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어도 마을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봄이면 꽃잎 흩날리는 마을 어귀에 젊은 과부들이 모여 앉아 한숨을 쉬었지요. 아이고, 우리 서방 살아계셨다면 저 꽃 구경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러게 말이오. 우리 영감도 꽃 피는 계절이면 늘 술 한 잔 걸치고 싶어 하셨는데. 여름이면 뜨거운 햇볕 아래 논밭을 매는 과부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정네들이 하던 일까지 도맡아 하느라 허리가 휘어져 갔지요. 에휴,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한단 말이오? 그래도 어쩌겠소. 먹고 살려면 해야지. 가을이면 풍성한 수확에도 웃음 짓는 이 하나 없었고 겨울이면 썰렁한 방에 홀로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과부들의 모습만이 있었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안평촌이란 이름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과부골이라고만 불렀습니다. 아이고, 우리 마을에 언제쯤 새 서방님들이 들어오려나. 꿈도 꾸지 마시오. 누가 이런 곳에 오려고 하겠소. 과부들의 한숨 소리가 마을 곳곳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모르는 사이 마을의 운명을 바꿀 한 젊은이가 살아남아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팔복이었습니다. 과부골의 깊은 산자락, 멀리 떨어진 외딴 집에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팔복. 올해 25살의 총각으로 전염병이 마을을 휩쓸 때 홀로 살아남은 유일한 사내였습니다. 팔복은 왜 그리 이름이 특이하냐고요? 어릴 적 병약했던 그를 살리고자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었지요. 팔자에 복이 들어와 오래오래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온 마을 사내들이 죽어나갈 때도 팔복은 끄떡없이 살아남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팔보가 내 이름값 사는구나. 어머니의 말씀대로였습니다. 팔복은 키 크고 얼굴 준수한 총각이었는데 어깨는 떡 벌어지고 허리는 잘록했지요. 산에서 나무하고 사냥하며 자란 덕에 근육은 철철 넘쳤고 얼굴은 살짝 거무스름했지만 눈매가 맑고 이빨이 하얘 웃을 때면 얼굴이 환해졌지요. 에구, 우리 아들 얼굴 좀 봐. 꼭 산신령님이 내려오신 것 같구나. 한편 팔복은 마을의 자신 말고는 젊은 사내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을에 내려가지 않았지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아, 너 혼자만 살아남았으니 마을에 내려가면 과부들이 널 물어뜯을 거야. 제발 산에서만 살거라.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깊은 산속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팔복의 어머니가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나는 가봐야겠다. 너는 어쩌면 좋으냐?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제가 약을 지어다 드릴게요. 팔복은 산에서 약초를 캐 어머니의 병을 고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산에는 더 이상 약초가 없었지요. 할 수 없이 팔복은 마을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살리려면 마을에 가야 해요. 팔복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든든한 체격과 잘생긴 얼굴이 햇빛에 반짝였지요. 한참 후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한 과부가 물동이를 들고 가다가 팔복을 보자 순간 과부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어머나, 저기 사내가 있어요. 과부의 외침에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과부골의 평화로운 나날은 끝이 났습니다. 팔복을 둘러싼 과부들의 한바탕 소동이 시작될 참이었지요. 마을에 들어선 팔복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본 마을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지요. 그때 멀리서 은방울이 굴러가는 듯한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소리를 따라 걸어가던 팔복이
우물가에 다다르자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여인이 인적 없는 냇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마을에서 가장 아리따운 과부 순이었습니다. 나이는 22, 아직 꽃다운 나이였지요. 아이고, 시원해라. 팔복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꿈인가 싶었지요. 어머나, 순이가 팔복을 발견하고 놀란 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을 가리지는 않았지요. 오히려 팔복을 향해 방긋 웃어 보였습니다. 낯선 분이네요.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팔복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눈길이 자꾸만 순이에게로 향했지요. 저는 약초를 구하러 왔습니다. 팔복이 더듬거리며 말하자 순이는 그런 팔복의 모습을 보며 웃으며 말했지요. 약초요?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겠네요. 순이는 천천히 물에서 나오자 팔복은 그 순간 숨이 멈춘 것 같았고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성함이 팔복입니다. 팔복이요? 그런 복이 많으시겠네요. 전 순이라고 해요. 그 미소에 팔복은 넋을 잃고 말았지요. 자, 이제 약초 캐러 가볼까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순이는 옷을 대충 걸치고는 팔복의 팔을 잡아 끌자 팔복은 당황한 듯 했지만 순이를 뿌리치지 못했지요. 저기, 괜찮을까요? 왜요? 뭐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옷차림으로 저와 둘이 같이 가도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안 볼런지요. 순이는 팔복의 말을 자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마을엔 젊은 남정네가 하나도 없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순이는 팔복을 이끌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팔복은 알지 못했지요. 순이의 눈빛에 숨겨진 의도를. 한편 마을 어귀에서는 다른 과부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봤어? 저 총각 말이야. 그래, 봤지. 어쩜 저리 잘생겼담. 근데 순이 그 요물이 먼저 손을 썼네. 허이구, 이러다 우리 모두 과부 신세 못 면하겠어. 과부들의 수군거림 속에 팔복과 순이는 마을 안으로 사라졌지요. 순이의 도움으로 약초를 구한 팔복은 그날 밤 마을의 빈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팔복은 좀 전에 봤던 순이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건장한 청년이 선녀 같은 순이의 아리따운 몸매를 직접 봤으니 잠이 올 수가 없었지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팔복이 뒤척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소연이라고 합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팔복은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연은 마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리따운 과부였지요. 나이는 20, 순이보다 2살 어린 동생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소연이 들어왔는데 달빛에 비친 소연의 모습은 그야말로 선녀가 따로 없었습니다. 하얀 피부에 붉은 입술, 긴 속눈썹이 팔복의 마음을 흔들었지요. 밤늦게 죄송해요. 근데 우리 집에 쥐가 나타났어요. 너무 무서워서 혹시 잡아주실 수 있나요? 소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팔복은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지요. 아, 네, 그럼 제가 가보겠습니다. 팔복이 소연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서자 향긋한 냄새가 팔복을 어지럽게 만들었죠. 아, 방금 차를 끓였어요. 한잔 하실래요? 소연이 팔복에게 차를 건네자 팔복은 감사히 받아 마셨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후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째 몸이 이상하네요. 괜찮으세요? 혹시 피곤하신가 봐요. 여기 앉으세요. 소연이 팔복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팔복은 전율을 느꼈지요. 소연의 손길이 너무나 부드러웠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쥐를 잡아볼까요? 그런데 방 안에는 쥐는커녕 쥐똥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쥐가 안 보이는데요? 정말요? 아까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소연이 팔복에게 바짝 다가오자 그녀의 향기가 팔복의 코를 간지럽혔지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좀 더 찾아볼까요? 소연이 팔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팔복은 당황해 손을 빼려 했지만 소연이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팔복 도령, 혹시 저 무섭지 않으세요? 소연의 목소리가 달콤하게 울리자 팔복은 숨을 고르기 힘들 정도로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말했지요. 아닙니다. 소연 씨가 왜 무섭겠습니까? 그럼 오늘 밤 저와 함께 있어 주실 수 있나요? 쥐가 또 나올까봐 무서워서요. 팔복은 난감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소연의 애처로운 눈빛을 보니 차마 그럴 수가 없었지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루에서. 아니에요.
여기 방에 계세요. 제가 이불을 하나 더 깔아드릴게요. 소연이 이불을 펴는 동안 팔복은 도망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지요. 자, 이제 누워요. 소연이 팔복의 손을 잡아 이불 위로 이끌었습니다. 팔복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누웠지요. 팔복 도령, 혹시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소연의 목소리가 팔복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팔복은 숨을 고르며 겨우 대답했지요. 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왜 저를 피하세요? 전 팔복 도령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팔복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소연 씨, 이러면 안 되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하고 문이 열렸지요. 이런 순 여우 같으니 내가 감히. 순이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소연을 노려보는 순이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지요. 아이고, 순이 언니, 언제 오셨어요? 소연이 능글맞게 웃으며 말하자 이 요물 같은 거 내가 팔복 도령을 꼬시러 간다는 소식을 듣고 왔지. 팔복은 두 여인 사이에 끼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팡질팡했지요. 자, 잠깐만요. 두 분 다 진정하시고. 하지만 팔복의 말은 들리지 않는 듯했고 팔복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순이와 소연의 다툼 소리에 놀란 팔복은 겨우 그 자리를 빠져나왔는데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돌리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팔복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지요. 어머나, 오라버니,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돌아보니 마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과부 예진이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이는 19, 팔복보다 6살이나 어렸지만 눈빛은 영락없는 어른이었지요. 아, 아닙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팔복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진은 팔복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근육이 많이 뭉쳐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마사지를 잘하는데 한번 해드릴까요? 팔복은 당황했지만 예진의 진지한 표정에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죠. 예진이 팔복을 마을 외곽에 있는 평상으로 이끌었자 팔복은 조심스레 앉았고 예진은 그의 뒤에 서서 어깨를 주무르면서 말했지요. 어머나, 근육이 바위 같아요. 많이 뭉쳤네요. 아, 시원해요. 예진 씨가 정말 솜씨가 좋으시네요. 그래요? 다행이에요. 오라버니, 혹시 책 읽는 걸 좋아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팔복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대답했지요. 네,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정말요? 저도 그래요.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그렇게 팔복과 예진은 책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지요. 혹시 내일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오라버니와 함께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진의 제안에 팔복은 잠시 망설였지만 예진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요. 좋습니다.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정말요? 좋아요. 그럼 내일 저녁에 제 집으로 오세요. 예진이 기쁜 듯 활짝 웃자 그 모습에 팔복도 따라 웃었지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순이와 소연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예진아, 너까지? 순이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소연도 질세라 소리쳤지요. 예진아, 너 아직 어린애잖아. 팔복 오빠는 우리한테 맡기고 넌 얼른 집에 가. 예진은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언니들, 왜 그러세요? 저는 그저 팔복 오빠와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순이와 소연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예진을 밀어내고 팔복의 양팔을 잡아 끌었지요. 팔복 오라버니, 저랑 가요. 아니에요. 저와 가세요. 팔복은 또다시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세 여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지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웬 소란이냐? 마을의 연장자인 김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고 있었지요. 팔복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내 귀가 어둡더란 말이냐? 밤중에 이렇게 소란을 피워. 김 할머니의 꾸짖는 소리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거라. 내일 아침 일찍 우리 집에 모이도록 해라. 할 이야기가 있다. 김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뿔뿔이 흩어졌고 팔복은 겨우 그 자리를 빠져나와 자신이 묵고 있는 빈집으로 향했지요. 아이고, 이를 어쩐다. 팔복은 어머니 생각에 마음이 더 괴로웠습니다. 어머니, 어서 약을 지어 돌아가야겠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렇게 팔복은 빈집으로 돌아와 겨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지요. 내일 아침 더 큰 소동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튿날 아침, 김 할머니의 명령대로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그 중심에는 팔복과 새 과부도 있었습니다. 순이는 곱게 단장을 하고 나왔는데 머리에는 비녀를 꽂고 얼굴에는 연지곤지를 찍었지요. 소연은 향긋한 향을 풍기며 나왔고 예지는 책 한 권을 품에 안은 채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저것들 좀 봐. 저러고 나왔네. 마을 안악들의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지요. 한편 팔복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지요. 자, 조용히 하거라. 김 할머니의 목소리에 마을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어젯밤 소동을 들어보니 우리 마을에 젊은 총각이 나타났다더구나. 그래서 과부들이 난리가 났다고? 김 할머니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지요. 너희들이 그러고도 체면이 있느냐? 한 남자를 두고 이렇게 싸우다니. 김 할머니의 꾸짖음에 새 과부는 고개를 숙였는데 하지만 그것도 잠시 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할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을에 이렇게 좋은 남자가 나타났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소연도 질세라 말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우리 마을에 젊은 남자라고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건 하늘이 내린 기회예요. 예지는 조용히 있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저 팔복 오빠와 책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을 뿐이에요. 새 과부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또다시 술렁거렸습니다. 그래. 너희 말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 다투다간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김 할머니의 말에 마을 과부들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지만 이번에도 순이가 다시 입을 열었지요. 그럼 할머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셋 중에 누가 팔복 도령과 어울릴까요? 소연과 예진도 긴장한 표정으로 김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팔복은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를 피하고 싶어 했지만 마을 사람들에 둘러싸여 꼼짝할 수 없었지요. 그래, 그럼 내가 너희에게 과제를 내주마. 3가지 과제를 수행해서 가장 뛰어난 솜씨를 보인 사람이 팔복과 어울릴 자격이 있는 거야. 할머니의 말에 새 과부의 눈이 반짝였고 팔복은 더욱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요. 첫 번째 과제는 바느질이다. 둘째는 음식 솜씨. 셋째는 글짓기다. 이 3가지를 겨뤄서 가장 뛰어난 솜씨를 보인 사람이 승자가 될 거야. 김 할머니의 말에 새 과부는 각오에 찬 표정을 지었지만 팔복은 여전히 바늘방석이었죠. 순이는 바느질에, 소연은 음식에, 예지는 글짓기에 자신 있어 하는 눈치였지요. 자, 그럼 시작해라. 사흘 뒤에 결과를 보자꾸나. 김 할머니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새 과부는 제각각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팔복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팔복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 3과부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느냐? 팔복이 당황해서 대답을 못하자 김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걱정 마라. 내 마음도 중요하니까 사흘 동안 잘 지켜보고 내 마음을 정하거라. 팔복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혼란이 가득했지요. 어머니의 병을 고치러 왔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 그때였습니다. 팔복 도령, 팔복 오빠. 오라버니, 새 과부가 동시에 팔복을 부르자 팔복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지요. 제가 좀 바빠서요. 팔복이 겨우 말을 꺼내고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나자 새 과부는 서로를 노려보며 팔복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이렇게 과부골에는 새로운 소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새 과부 중 누가 팔복의 마음을 얻게 될까요? 아니면 팔복은 이 소동을 피해 산으로 도망갈까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앞으로 사흘간 과부골이 발칵 뒤집힐 거라는 사실이었지요. 그런데 한편 팔복이는 새 과부의 적극적인 구애에 당황하면서도 한편으론 은근히 즐거워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기도 했답니다. 한편 순이는 매일 아침 팔복의 집 앞에 나타나 정성스레 만든 반찬을 건넸습니다. 팔복 도령, 어제 밤새 만든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소연은 저녁마다 팔복을 찾아와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며 들이댔고 예지는 틈만 나면 책을 들고 와 함께 읽자고 조르곤 했지요. 팔복은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기분이 좋았습니다. 평생 산속에서 홀어머니와 둘이 살아온 그에게 이런 따뜻한 관심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팔복은 우연히 마을 여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마을에 총각이 하나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렇지. 이제 힘든 일이 있으면 팔복이한테 부탁할 수 있잖아. 맞아. 우리 마을에 기둥 하나가 생긴 것 같아. 팔복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마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던 거죠. 아, 이래서 아버지가 마을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구나. 팔복은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남자라는 책임감이 그를 짓누르는 것 같았지요. 그날 밤, 팔복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새 과부의 관심이 즐겁고 기분 좋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을 사람들의 기대가 부담스러웠지요. 그때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팔복 도령, 주무세요? 소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불면증에 좋은 차를 가져왔어요. 한 잔 드시겠어요? 팔복은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자 소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지요. 고마워요. 팔복이 차를 받아 마시는 동안 소연은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도령, 무슨 고민 있으세요? 얼굴이 어두워 보여요. 사실 제가 이 마을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산에 계신 어머니께서 병환이 위중하셔서. 소연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다가 이내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지요. 그러시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을 모시고 이 마을로 내려오시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팔복은 소연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미처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죠. 어머님 병원도 더 빨리 나으실 거예요. 팔복은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말했지요. 고맙습니다. 소연 씨, 정말 감사해요. 소연이 떠난 후 팔복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약초를 구하러 온 젊은이가 아니라 이 마을의 희망이자 기둥이 되어 있었던 거죠. 한편 내일이면 김 할머니가 내린 과제의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라 그의 마음은 복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휴, 오늘 밤에도 잠들긴 걸러 먹었구나.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리는 그때 갑자기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팔복은 겁먹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저예요. 순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팔복은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문 앞에는 순이뿐만 아니라 소연과 예진도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쩐 일들이세요? 팔복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팔복 도령, 우리가 왜 왔는지 모르세요? 순이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과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전에 도령의 마음을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소연도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지요. 맞아요. 오빠, 우리 중에 누구를 선택하실 건가요? 예진은 조용히 서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팔복을 향해 간절함을 호소하고 있었지요. 팔복은 당황한 나머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저는 아직. 그때였습니다. 순이가 갑자기 소리치며 말했지요. 팔복 도령, 제가 도령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매일 아침 정성스레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드렸잖아요. 그러자 소연이 바로 받아쳤습니다. 그게 뭐예요? 전 매일 저녁 도령이 피로를 풀어드렸어요. 제 손길이 얼마나 도령을 편안하게 해드렸는지 도령이 제일 잘 알잖아요? 예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언니들, 그런 게 중요한가요? 전 오빠와 마음을 나눴어요. 책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했다고요. 새 여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팔복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서 있었지요. 야,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넌 아직 어려. 언니가 뭘 알아요? 전 오빠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한다고요. 끌어워요. 언니들, 팔복 도령은 날 선택할 거야. 아이고, 이러지 마세요. 제발. 팔복이 안간힘을 써서 새 여인을 말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팔복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알고 보니 그가 어머니의 약을 다리기 위해 가져온 귀한 약재 주머니가 바닥에 떨어져 내용물이 흩어졌는데 그 약재는 산에서 며칠 동안 정성껏 모은 것이었지요. 어머니. 팔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제서야 새 여인은 하던 일을 멈추고 팔복을 바라보았습니다. 팔복 도령, 오빠. 오라버니, 미안해요. 팔복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좋지만 지금 제 마음은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게는 아직 어머니가 계세요. 어머니의 병을 고치는 게 제 첫 번째 의무입니다. 팔복의 진심 어린 말에 여인들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지요. 여러분 모두 훌륭하고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하지만 제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팔복의 말이 끝나자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고 깊은 정적에 빠졌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요. 그때 멀리서 달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벌써 새벽이네요. 순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소연과 예진도 정신을 차린 듯했습니다. 우리 이만 가볼게요. 오빠, 정말 미안해요. 팔복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 진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병을 고치러 이 마을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소중하고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새 과부는 팔복의 말에 숨죽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는 어머니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머니를 홀로 두고 온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을 떠나 어머니를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럼 언제 돌아오시나요? 팔복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꼭 돌아오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소연과 예진도 고개를 끄덕였고 새 여인의 눈에는 후회와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우리가 함께 어머니를 모시러 가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곳에서 모시면 팔복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우리 모두 힘을 합치면 어머니 병원도 빨리 나으실 거예요. 여인들의 말에 팔복이는 눈물을 머금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팔복과 새 과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산으로 올라가 팔복의 어머니를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마을로 모시고 온 후 과부골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순이는 자신의 바느질 솜씨를 살려 마을의 옷감 공방을 열었고 소연은 맛있는 음식으로 주막을 열어 지나가는 행인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예진은 그동안 익힌 지식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서당을 열었지요. 팔복은 마을의 과부들과 힘을 모아 농사를 지었고 힘쓰는 일을 도맡아 했지요. 덕분에 마을은 점차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할머니가 팔복을 불렀습니다. 팔복아, 내가 우리 마을에 온 뒤로 이렇게 마을이 번창하다니 참으로 고맙구나. 할머니,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쳤기에 가능했지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순이가 웃으며 말했지요. 맞아요. 할머니,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했어요. 특히 팔복 오빠가 있어 우리 모두 힘을 낼 수 있었죠. 소연과 예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과부골은 더 이상 과부골이라 불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마을을 화합촌이라 부르게 되었고 젊은이들이 하나둘 마을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팔복은 세 과부 중 한 명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답니다. 누구와 맺었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나머지 두 과부도 각자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한때는 쓸쓸하고 적막했던 과부골은 활기 넘치는 화합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팔복과 새 과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었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서 화합과 사랑의 씨앗을 뿌려보는 건 어떨까요? 야담TV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